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인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소개로 만나서 1년을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죠. 이것저것 다 좋았는데 남편의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저 아래쪽 지방에 소도시도 아니고 시골이 시댁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래된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남편의 집이 어려운 줄 알고 있어서 결혼을 결심할 때에는 신혼집도 남편이 장만하리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회사 입사한 지 겨우 2년이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그저 남편의 됨됨이나 견실한 직장이 있는 것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도 어렸을 적에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그것을 약으로 삼아 자수성가하셨기 때문에 시댁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랑도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 크게 흠들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도 흔쾌히 신혼집 장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결혼식 비용도 부담을 하셨어요. 참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시골분이라서 그러신지 맘도 따뜻하신 분들 같아 보였고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도 순박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남편이 살던 그 허름한 빌라 원룸에 옮겨와서 살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되었을 무렵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신혼집에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오빠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았나 몰라. 나 죽어도 거기서 못 살겠어.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말도 마요. 잠도 못 자겠어요. 바퀴벌레가 사는 집이지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오빠도 참 대단하네. 어떻게 그걸 참고 살았나 몰라. 그러자 그 말에 시어머니도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난 하루만 살라고 해도 못 살겠더라. 민수가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그러시면서 작정한 듯이 그러셨어요. 우리 민수나 되니까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았지. 민지는 그런 곳에서는 못 산다.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왜 그런 곳에서 월세를 따박따박 내주면서 사냐? 라고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저를 쳐다보는데 순간 아닐 테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소름이 끼쳤어요. 뭐 어쩌자는 것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 지하 월세방에서 나와야겠다. 집을 알아볼 때까지만 여기 있어야겠어. 네가 좀 불편하겠지만 어쩌냐. 오빠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냐.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 한 달도 안 된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얹혀서 살겠다고? 대충 넘어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 확실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가 거기서 2년이나 살았어도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등 따시고 내 뭐 반듯한 좋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몰라서 그런다. 어떻게 동생이 그런 굴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속이 편하냐? 언니, 내가 웬만하면 살겠는데요. 나는 벌레라면 딱 질색인데 어떡하냐고요. 잠시 잠깐도 못 살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똑바로 말했어요.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구하든지 하셔야죠. 여기는 신혼집이에요. 싫은 건 싫은 거니까 그리 알고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신우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도 완전히 의외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그쳤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말도 매정스럽게 하냐? 네 신우이가 벌레가 나오는 집이라서 못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여기는 제 집이니까요. 아무리 어머니 며느리가 사는 집이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씀이 참 우스웠어요. 아니, 서울 각시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깍쟁이들이라더니 너도 그러는 거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신우이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다니 말세다 말세. 내가 미쳤냐? 내 며느리 집이면 내 아들 집인데 어디다 대고 나가란 말아야. 세상에 별꼴을 다 보겠네. 나 여기서 당분간 민지랑 지낼 테니까 그리 알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제가 완전히 막대먹은 며느리쯤으로 말씀을 하셔서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굳이 저희 집에 머물겠다뇨.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뭘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신우이가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우리가 못 사는 시집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여기 오빠 집에 있겠다는데 언니가 뭔데 가라 말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얄짤없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오빠 집이라고요? 정확히 말해서 오빠 집은 아니니까 됐어요? 내 집이니까 여러만 말고 나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밖에 친구 만나러 나갔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너 얼른 이리 와봐라. 세상에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축내에 사내하며 다 죽어가는 소리로 뭐라는 소리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감방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 바로 못 들어갔는데 엄마 비위 좀 맞춰주지 그랬니? 뭐? 비위를 맞추라고? 내가 왜? 넌 꼭 그렇게 말해야겠니? 네 신랑이 어머니와 여동생인데 비위를 안 맞춘단 말이야. 뭘 비위를 맞추라는 건데 여기 들어와서 사시겠대. 그래서 싫다고 돌아가시라고 한 것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내가 갈 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남편 일찍 와서 알아서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아예 자리를 잡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방에서 나오는 저에게 시누이가 그랬어요. 오빠가 여기 있어도 된다고 했죠? 오래 안 있을 건데 너무 눈치 좀 주지 말아요. 새로 이사 갈 집만 구하면 되니까요. 아니요, 오빠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기는 오빠 집이 아니고 내 집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불쾌하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대번에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갈수록 기없이 군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예의 없이 구냐? 그러시면서 더 얼척이 없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민수가 오면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말이다. 너한테 직접 말해야겠다. 민지 말인데 너네들은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는 그런 굴속 같은 집에서 살기는 놔둬서야 되겠냐? 내가 듣기로는 사돈이 오른 건물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다. 그 중에 하나를 민지한테 내주면 안 되겠냐? 네? 저희 아버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이다. 사돈이 딸에게 집도 사줬는데 까짓거 원룸 하나 정도는 민지가 살 수 있게 네가 말만 잘하면 해주는 거 일도 아니지 않겠냐? 어떠냐? 그러면 너도 편하고 나도 민지도 편하고 서로 좋지 않겠어? 어이가 없었어요. 행여라도 저희 아빠가 신우를 위해서 원룸을 내놓지 않으면 신혼집에 눌러 살겠다는 태도처럼 보였어요. 뭐 이런 경우 없는 경우가 다 있나 했습니다. 신우는 눈을 반짝거리며 그랬어요. 사실 내가 오빠한테 말을 했었는데 오빠는 창피하게 그런 부탁을 하냐고 난리였지만 사위도 식구인데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아빠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반대할 거예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염치 없지 않아요? 그건 꿈도 꾸지 말아요. 뭐라고요? 언니 말 다 했어요? 그래요. 말 다 했으니까 더 할 말이 없으면 나가주세요.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하고요. 그랬더니 아글아글 쓰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빠,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돈 좀 있는 집 딸이라고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네. 신혼집도 자기가 해온 거라면서 당장에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민수야, 네가 얼른 와야겠다. 내가 이렇게 막대먹은 애인 줄은 전혀 몰랐다. 어디 시어머니한테 자기 집이니까 나가라 말아야. 그러자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다짜고짜로 나한테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네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 엄마랑 순실이가 저 난리야. 내가 잠깐 동안만 비위 좀 맞추고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자기 식구라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남편이 웃긴 짬뽕 같았어요. 너는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뭐 하느라고 나한테만 비위 맞추라고 하니? 너도 어머니랑 아가씨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너도 집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틀린 말 했니? 여기는 내 집이야. 너랑 아직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집에서 가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너도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미쳤다고 신혼집을 장만해왔으면 됐지. 신우이 집까지 해줘야 하니? 네가 사람이면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못 친다. 들어오지 말고 반지하 단칸방으로 다시 기어들어가. 라고 하며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들 이젠 필요 없으니까 도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그래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제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나가지 않고 있어요. 출동해주세요. 그리고 아빠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민수 씨랑은 안 되겠어요. 여기 오셔서 민수 씨 짐 좀 싸서 보내게 도와주세요. 그 말에 빛의 속도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마지못해 욕을 한 대박 퍼붓고 갔습니다. 그 오밤중에 남편 짐도 대충 다 싸서 문 앞에다 던져놓고 저는 그냥 친정으로 아빠와 함께 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는 신혼집에 발도 못 디뎠고 곧바로 그 반지하 굴속 같은 단칸방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만나달라고 애원을 해봤자 한번 결정한 일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였죠. 저희 집안도 돈만 빼면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남편의 집안은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도 없고 거지 근삼만 있으니 더 볼 것도 말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뒷북치고 뒤늦게 내게 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괜히 신혼집을 장만해줬나 보네요. 그냥 반지하 단칸방에서 없는 대로 시작했으면 아무 말도 없었을 텐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데리고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가 잘 사세요. 자존심도 없는지 미안하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제 맘을 돌리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되어서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헤어지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